안녕하세요. 돈 노는 TV 시청자 여러분. 날마다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러한 분쟁의 저변에는 자유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이룩할 수 있었던 보수의 물결과 어느 정도 살만하니 평등과 분배를 외쳐대면서 진보라는 두 물결의 소용돌이가 날마다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물결은 우파와 좌파로 가르고 여야를 가르고 결국 날마다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통해서 그 진행의 흐름을 보면 우리의 깊은 정서 속에는 탑문화가 변화가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유를 추구했던 그리고 보수와 그리고 내 탓이라는 흐름이 지난 1988년 이전에 우리의 현실이었다면 이후 현재까지는 평등과 진보와 니 탓이라는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질 않나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결국 우파는 내 탓 세대고 좌파는 니 탓 세대인 셈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확고한 대립으로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방 후 1988년 올림픽 개최까지와 그 이후로 나누어 본다면 올림픽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내 탓과 니 탓으로 갈리워졌다고 본다면 큰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년 이후 남의 탓 전성시대는 우리 사회에 평등과 분배를 갖고선 진보가 확고한 자리를 잡았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 보수에 대한 염증인 내 탓 문화는 사라지고 어느새 니 탓을 앞세워서 해대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우리 사회는 두 가지를 다 겪어보고선 우리 사회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자 현재 몸부림을 치고 있음이 지금의 시대이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 보수 시절에도 다양한 사회 문제를 낳았지만 반대로 지금 진보 시절에도 더욱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더욱더 복잡해진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까지 지속적인 문제를 잉태하는 사회를 변화는 안타깝게도 결국 성장 동력으로까지 훼손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 문제는 첫 번째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투기 문제와 세 번째로 노령화 문제와 네 번째로 안보 문제와 다섯 번째로 교육 문제 등 대표적인 문제들이 대두가 되었으며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훼손을 지금 보고 있다 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호의 좌초이며 침몰 중입니다. 그것도 너무 빨리 대한민국호는 지금 물이 위치랑 상관없이 새어 들어오고 있으며 배는 점점 더 침몰을 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을 해봅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돈 놓는 TV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새정신운동을 제안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없는 육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 바로 설 때만이 육이 제대로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침몰 중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앞에서 언급한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추상적인 국민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숫자입니다. 국민의 숫자가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문제입니다. 왜 인구가 줄까요? 여기에도 바로 니 탓이라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인 남자와 여자의 갈등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음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니 탓만 하다 보니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창조 구조인데 각자가 하나라면서 비혼이 당연시되고 만혼이 자랑이 되고 심지어는 남자는 분명히 땅에서 땀을 흘려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해야만 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미친 여자들인 엄마들로 인하여 정신과 육체가 모두 다 나약한 아들들만이 양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약한 아들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친놈들처럼 몸을 흔들어 대면서 국력과 국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BTS 신드롬에 빠져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미쳤다고 봅니다. 인기는 거품일 뿐입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연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과 번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회를 받쳐주는 기본과 근간이 굳건할 때 이런 문화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오히려 BTS 신드롬은 인간을 끊임없이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려는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산업 기계 같은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어대는데 무슨 깊은 사고와 수학과 기하학을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세계 속에서 우리를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 정복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 남자들은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댑니다. 이러한 부분을 안타깝게 보는 듯 결국 미스트롯이라는 프로는 국민 정서를 달래고 애환을 어루만져주고 대변이라도 하듯이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현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기성세대들의 가슴 아픔을 드러내는 사회적인 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보컬 그룹과 인기 그룹들은 수도 없이 탄생했었고 시대를 위로하거나 풍미도 했고 결국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회와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를 한번 생각을 할 줄 아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TV 프로그램에는 만원과 미혼인 고령의 여자, 남자, 예능 출연자들이 판을 치는가 하면 온갖 유희성 오락 프로그램만이 광고를 목적으로 끊임없이 확대 생산만 될 뿐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강한 남자와 아름다운 여성상을 인지하고 교육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작 우리를 발견하고 기본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역사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나눈 드라마나 영화들은 가뭄에 콩 나오듯이 나올 뿐이고, 결국엔 이러한 다양한 영향력들이 모여서는 전 국민들과 어린 유치원생들에게도 들리워진 스마트폰을 통한 무절제한 정보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결국 0점대라는 인구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고, 만혼, 미혼, 이혼, 자살, 미투 문제, 1인 세대 가구 급증이라는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표출이 되었고, 결국엔 이것이 인구 감소를 부르고 우리의 성장 동력을 훼손한 하나의 축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기에 니 탓이라는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니 탓을 할 필요성도 때로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니 탓은 당연히 분쟁을 일으키고 투쟁을 일으키고 결국 분리를 일으켜서 남과 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국가의 번영과 안정과 발전을 함께 도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 탓만 해대니 서로 근원적으로 불신을 하게 되고,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구를 구성하는 남자와 여자의 대립구도적인 사고는 결국 가정이 사라지게 되는 패턴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자신의 탓은 없고 오직 상대의 탓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상태가 부르는 대표적인 참사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자살이 급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새 정신운동을 통해서 내 탓이라는 문화로 변화되고, 나아가서 내 탓을 우선시하고 하나된 우리의 탓이라는 문화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결국 각자의 모습으로 공동으로 스스로가 스스로의 죽음을 부르는 침몰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된 현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셨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지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생육함의 출발로 인한 번성을 통하여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갈비뼈를 취하여 지으신 여자를 일컬어 너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시면서 둘이 하나 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됨을 확정하셨습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는 분이시든 아니든 상관이 없이 지금 모든 인류의 남자와 여자의 신체 구조와 인간 탄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모든 역사는 아직도
이것을 기록해 가고 있는 중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육 시스템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만 이념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큰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한국 교회들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각 가정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간단합니다.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도 바쁘게 우린 그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룩해야만 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번성과 충만의 발판을 굳건히 하여야만 하는데 그만 자족과 교만과 논쟁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주장인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전달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 시스템이 하여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유교적인 교육 문화와 권위주의적인 교육 문화가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늦었더라도 우린 이것을 지금이라도 교육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가 하나님의 5가지 축복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물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는 만나서 온전한 하나 되는 인간으로 재탄생됨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사명임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첫 번째의 만남과 하나됨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잘못 인식한 우리는 이러한 혼돈으로 인하여 지금 기본적인 인구 감소라는 성장 동력 훼손의 제1의 위험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5가지의 축복 중 제1의 축복인 생육하라는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인구 감소는 바로 이것을 어기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생육의 축복을 모르거나 순종치 못한 사회는 당연히 사라져갔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지금 미투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적대시하게끔 하는 투쟁의 모드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약자이고 남자는 무조건 강자이며 폭행자임을 서슴없이 수많은 뉴스와 방송을 통하여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무려 2000년이나 문화와 문명이 앞섰던 로마라는 나라와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선진형 인간 사회인 미국이나 영국과 독일은 어떨까요? 과연 이것이 단순히 이분법적인 논리의 잣대를 갖고서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게끔 만들고 남자는 여자를 골치 아프고 시끄러운 존재로만 치부를 할까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무려 2000년을 우리보다도 앞서 살았던 로마조차도 남과 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됨을 통한 합의된 질서를 갖고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가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회만 유독 이러한 남녀 사이에도 투쟁 논리가 퍼지고 이로 인하여 점점 더 이상한 사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여황제가 현재의 나라를 잇게 한 러시아도 있었고 로마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자에 의해서 한때나마 통치가 되기도 하였으며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여자도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기본을 두고서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쳐지고 생육함을 통해서 때론 여황제가 되어서 세상을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역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각각의 주체로서는 온전치 못함에 대한 깊은 숙고와 이해가 인류 모두의 근원 속에 잠재가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들이라 할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각각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각각의 영역과 몫을 갖고서 함께 하나 되어서 생육함의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사회로의 발전이 되어져서 번성하고 충만함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교육 이념 속에다가 철저히 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제도와 교육문화의 새정신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름을 각각이 스스로 인정하고 함께라는 방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사명의식을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져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교조 30년의 교육문화는 우리 사회를 고소나 고발이나 감시의 사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온통 남의 탓 문화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잘못된 부분은 교육 현장에서의 위계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사회는 별난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욕심을 드러내면서 교육 현장에 등장을 했으며, 치마 속에 숨어선 나약한 아들과 딸들을 양산을 해내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사명보단 자기에만 도취되는 자기 이기주의를 고집하고 스펙만을 주입시키는 교육관이 가정과 학교에서 자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읽다가 인류를 가장 많이 죽게 한 최대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병? 전쟁? 기아?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해답은 우리 인류가 상상도 못했을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돈 없는 TV 시청자분들도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기였습니다.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장본인은 바로 모기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남의 탓, 내 탓 하면서 항상 인류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정작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인 것은 아주 작은 모기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모기 같은 대외적인 위험은 퇴치를 잘했으나 깊은 병에 들어버렸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바로 인간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가장 큰 위험은 인간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시고 보기에 안 좋았더라 했습니다. 혼자서는 외로움이 보였으며 조화가 보이질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웅이 한 쌍으로 창조가 되어졌으며,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인간에게 주신 5가지의 축복 중 2가지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자웅을 가진 생명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3가지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립과 다툼의 남의 탓, 내 탓의 문제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육하여야 함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명령이며 질서인데, 우리 교육 현장은 이것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이념을 심었으며 대립과 다툼을 심었고 비판을 심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둘이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화합하고 이해하고 서로 나눔이 인간으로서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비판을 통한 피해의식을 키우고 남자와 여자를 끊임없이 분리를 시키려는 이념적 투쟁 논리관으로 교육이 되어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 기피와 늦은 결혼이 만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출산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나 고양이를 인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키우기 시작하고, 그 사회적인 손실과 낭비와 문제점들은 이제 사회 문제로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1인 세대 가구 수가 급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일컫는 미국의 금융위기 혼란 이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제2차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는 진면목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혼과 졸혼이라는 이름의 이혼 사례가 우리나라 사회에서만 유독 급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결국 인구 증가율 0점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잘못된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대립과 투쟁과 이념 논쟁에 의한 잘못 정착된 교육관의 세대 간 전파는 우리 사회를 전 세계 속에서 점점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받아든 성적표는 인구 증가율 0점대라는 정말로 일본의 강제 위안부 사건보다도 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어내었으며, 우리는 성장 동력을 그만 잃어버렸으며 대한민국은 지금 침몰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여러분들을 잊고 지키며 계속 발전시켜갈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제금융 전문가로서 빠른 평등과 분배를 외쳤던 우리 모두의 실패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부른 오늘의 결과요, 참사 중 참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투쟁합니다. 촛불 듭니다. 데모를 합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투쟁하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 투쟁하고, 여와 야가 투쟁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투쟁하고, 보수와 진보가 투쟁하고, 온통 투쟁 말곤 우리에겐 더 큰 가치는 진정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창조되어졌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원초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갖춰야 할 소양임을 우리 교육 현장은 가르쳤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을 뿌리 깊이 심어야만 합니다.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며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유물론적인 사고는 명백히 잘못된 사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이며 불교와 기타 토속 신앙과 각종 종교의 기본 원리임을 제대로 아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빠른 정보 전달의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를 만나면서 우리는 그만 가장 기본되고 근간이 되는 인간성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창조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시스템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고선 정교조 집단에 의한 교육 현장은 인간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유물론적인 사관으로 물들어 버렸으며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편리지상주의와 쾌락지상주의 등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게임 중독과 아이돌 문화와 집단 이기주의와 시민단체 운동과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도박과 왕따와 오락문화와 유흥, 마약 등등의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남자와 여자의 서로의 장점과 단점들의 화합과 조화를 가르쳤어야만, 질서를 가르쳤어야만 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헌법의 국시는 민주주의였으며 실천 행동 강력은 애국, 애족이었으며 반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우리의 절대 가치였으며 우리 대한민국을 잇게끔 한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렸으며 이를 당연시하여야 하다 보니 끼워 맞추기 식으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젠 투쟁이 그만 일상화가 된 개개인과 기업과 사회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공의 최우선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조항별 문제점은 있었을 수 있으나 우리 국민 모두는 아직 남북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북한과의 통일에 앞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국시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어느 순간 망각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하나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공산주의 이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부터 우린 스스로 없애버렸습니다. 이젠 개개인의 이익이나 사건이 국익을 앞서기까지 하는 그런 질서 파괴 현상들마저도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을 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수없이 구속을 시키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된 원칙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된 원칙은 민주주의이며 반공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은 화합과 대동단결을 도모하자는 의미였지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셔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엄청난 질서 파괴와 더 큰 혼란과 투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으며 이는 국민들 각자의 피로감을 더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였습니다. 나라가 질서를 잃고 하나된 기준인 국시를 잃어버렸을 때 혼돈의 국민들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 중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온통 우리 사회가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암수 한 쌍으로 이루어진 동식물들조차도 환경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번식을 중단을 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가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 과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생육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만 하는가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생육함의 의무를 스스로 행함을 가장 기준이 되는 최고의 가치로 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유교를 통하여 이것을 확립을 시켰었으며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가장 기본을 망각하고 국시를 바꾸고 결국 건국 100년도 되지 않고선 대한민국호는 지금 침몰 중이라는 것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새정신운동을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가 되었든 진화가 되었든 인간 스스로의 최고의 적은 외로움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실수의 출발점은 호기심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외로워 보여서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통해서 사막에 이르게 된 사건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호기심입니다. 궁금증입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은 뱀의 유혹에 빠진 핑계를 대지만 선악과를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보였다라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기심은, 궁금증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똑같습니다. 72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러하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교를 기독교로 하여야만 한다고 언급을 드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근간을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질서가 모든 인간사의 질서의 기준과 근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였던 지구상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등 하나같이 번영과 대국을 이루었었으며 시대상에 따라서 그리스 정교와 기독교와 청교도와 가톨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질서와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새 정신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은 성경을 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질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상 3분의 2가 불교 중심 인구이고 3분의 1이 기독교 중심적인 인구인데 그 삶의 질은 무려 100배 이상의 차이를 갖고 있으며 시대는 무려 1000년 이상을 앞서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만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는 반도에 갇힌 반쪽짜리 나라를 더욱더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새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옛 땅을 회복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반공을 기초로 한 국시를 재창조하고 다져서 만주와 연해주를 회복하고 대륙의 한 주역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회복하고 오고 올 후대에게 더 큰 비전과 희망과 기회를 제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해방 후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하나 되었던 기업과 저력과 경험을 다시금 재정립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강한 것으로 세계 역사 속에 우리를 각인시키고 우뚝 세울 수 있는 새 정신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호가 내 탓으로, 네 탓으로 변질이 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들 중 인구 문제에 관한 부분을 깊이 있게 함께 숙고하였으면 하면서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잘못이 되었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갖고서 생육함을 망각해버린 우리 대한민국호의 침몰 중임을 알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랜 연구와 분석과 자료를 통한 새 정신운동을 일으켜야 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어쩌면 생육함과 인구 감소와 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선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나 모든 인간이 하는 먹고 자고 하고 싸고의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먹고 자고 하고 싸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돈 말고 나는 것이 없는 남자, 돈과 인생과 역사를 연구하는 남자,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남자, 돈 놓는 TV의 천주영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앞서 언급한 침몰의 이유 중 또 다른 이유인 부동산 투기 문제,
노령화 문제, 안보 문제, 교육 문제 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